안녕하세요. 정경석 총재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한 국가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특강을 시청하시겠습니다. 2015년 8월 7일 안충준 당시 특별 강사님은 칼빈 대학교 교수, 국제정치학 박사님으로 포병 3사단장과 UN 평화유지군 PKO 사령관을 역임하셨고, 특강 이후에 함경북도 도지사도 역임하셨습니다. 주제는 21세기 세계화 시대 우리 한민족의 꿈을 향하여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 우리 한민족의 꿈을 향하여라는 특강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꿈은 자다가 꾸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헛된 망상도 있지만, 오늘은 미래 이루고자 하는 희망, 소망, 미래 이루고자 하는 희망, 소망이라는 꿈에 대해서, 꿈의 정의가 여러 가지인데 이걸 우리가 마땅치 않으면 통상 비전이라는 말을 쓰죠. 꿈 중에서 비전. 그래서 미래 이루고자 하는 희망, 소망, 우리 민족의 꿈과 우리 스스로 우리의 꿈과 이런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토마스 제이 스탠리라는 사람이 밀리언 달러스 마인드, 백만장자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미국의 역사상 자수성가로 부모님 도움 없이 백 없이 순수하게 자수성가로 미국에서 성공했던 지도자, CEO, 경영자, 이런 사람들 1300명을 추려서 분석한 책입니다. 이 토마스 스탠리의 결과는 뭐냐? 모든 사람이 꿈을 가졌다는 거죠. 꿈을 가져야만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늘 미국을 세계의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책입니다. 이만큼 꿈이 중요하다. 이 징기스칸 여러분 아실 거예요. 12세기에 전 세계를 집어먹었던 징기스칸, 조그만 몽골이. 징기스칸 당대에 777만 평방킬로미터, 그리고 그 쿠빌라이 손자대에 1500만 평방킬로미터, 지구를 거의 다 석권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거의 전 지구를 석권했던 그 몽골의 힘, 이 징기스칸의 힘이 뭐냐? 바로 4E. 경영학에서 많이 나오죠. 4E는 뭐냐면 네 가지 이 첫 자를 땄어요. 인비전이 넘버원, 꿈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꿈을 이루고 모두 집결시키고, 그래서 인비전이 이 요소의 첫째다. 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인물은요, 유태인 600만 학살 중에 살아남은 의사입니다. 가스실에 들어가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는 조그만 컵에 주는 물을 컵을 깨서 면도하고 하면서 나는 살 수 있다. 꿈을 가졌습니다. 살아났습니다. 600만 중에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없는 민족, 죽은 민족이요. 꿈이 없는 가정, 죽은 가정이요. 꿈이 없는 학교, 회사, 개인 다 죽은 겁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고도 한 40년 살 수 있지만 꿈이 없으면 바로 죽었다 이 말이죠. 이만큼 꿈이 중요하다는 것. 안중근 의사도 순국 직전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뤘다는 것. 지금 젊은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꿈을 꾸세요. 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음속에 북두칠성을 심고 가는 거예요. 꿈을 꾸면 명확한 방향이 있고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신나고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이제 군에 갔다 오신 선생님들 계시지만, 적을 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격할 때 중요한 것이 조준선 정렬입니다. 이 총구에 있는 이 가늠새와 이 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대포를 쏠 때 포목선상, 대포와 이 목표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입니다. 물론 꿈을 꾸기만 해서는 안 되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하나는 머리 빗이고 하나는 구두칼이에요. 구두칼. 요 머리빗을 내가 국민학교 선생하던 63년부터 가져다 두 개를요. 63년이니까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걸 지금까지 가져다닙니다. 요 머리를 빗을 때마다 내 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선생을 하지만 내가 꼭 장군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육사를 3번이나 시험을 칩니다. 이 구두칼로 이 구두를 신으면서
내가 꼭 장군이 돼야지.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두 가지를 지금도 가져다닙니다. 지금도 이게 63년부터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죠? 50년이 넘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노력을 했다. 꿈을 잊지 않기 위해서. 꿈만 갖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밀고 나가라. 좌절하지 않고. never give up. 처칠이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라. 꿈을 갖고. 네, 다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우리 민족은 꿈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어떤 민족이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 민족은 과연 꿈이 있는가? 세계의 모든 학자들은 연구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평가죠. 그 다음 그런 위대한 힘이 있다면 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데 이 우리 민족의 꿈을 구현하기 위한 걸림돌이 뭐며 오늘 우리 조국의 현실은 어떻고 그 다음에 그 조국의 현실 이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순으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알죠? 오바마 알아요 몰라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해주 옷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너가가지고 베링해로 약간 검지만은 황색인 정도 가깝죠.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오바마는 해주 옷이요 해주 옷이 있나? 이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번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아버지의 나라 케냐에 갔습니다. 그 연설문을 검토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동포 여러분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한마디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대한민국과 사우스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과 케냐는 똑같이 알거지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60년대에 80달러 수준이었어요. 알거지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보다 40times 40배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꿈을 가져요. 꿈. 오바마가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을 모델로 외쳤습니다. 오바마가 외쳤습니다. 자, 자카탈리라고 폴란스 대통령의 시라크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아주 명석하고 워킹 인사이클로피디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포터블 컴퓨터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쓴 미래 물결이라는 책에 보면 앞으로 50년, 100년 이내에 세계는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변화가 많습니다. 기후변화와 그 다음에 무슨 온실서부터 인구의 변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50년, 100년 내에 전 세계 11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고 한국이 중심에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꿈을, 비전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KBS에서 유교 아시아의 힘이라는 책이 2000년 초에 나왔습니다. 아시아의 힘이 중국이 세계를 제패했었는데 12세기 왜 그런가? 유교의 힘이었다. 유교의 좋은 점, 뭐 단점도 있지만 근데 그 힘이 뭐냐? 인의 예지다. 인의 예지.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보니까 전혀 유교의 흔적이 없다. 없죠. 공산주의 되고 없잖아요. 근데 이 전 세계를 1년을 KBS 팀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딱 우리 대한민국 한 군데만 유교의 그 힘이었던 DNA가 있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말 속에 아직도 우리는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쓴다. 싸가지가 없는 놈, 싸가지 없는 새끼, 싸가지가 없는 뭐 누구 이렇게 하죠. 그 싸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유교의 힘이었는데 세계를 제패했던 중국에서 12세기에 그 싸가지가 네 가지의 힘을 주니까 사가지. 그것이 인의 예지 네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석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꿈이 비전이 있다. 자, 우리가요 1945년 해방된 당시에 외놈들 밑에서 아주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의 지금 1인당 GDP를 40달러로 보고 있으면 40달러 저 방글라데시 뼈만 앙상한 그 나라보다 더 못 살아요. 아프리카 40달러의 대한민국이 95년에 우리가 10,000달러를 돌파합니다. 10,000달러 5월 10일 날 그래서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2, 제3 서비스업에 투자합니다. 제주도를 관광의 도시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경상도 말로 관광이 이상한 발음이 돼서 아주 죽었던 때가 바로 95년 5월 10일 그리고 2010년에 드디어 2007년에 2만 달러를 돌파하고 2010년에는 2만 1,000달러 오늘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면 29,010달러로 되어 있어요. 29,010달러 한 29,000달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50년에는 골드만삭스에서 2번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2위가 된다는 거예요. GDP상으로요. 1인당 GDP로
$9294. 미국이 1위, 우리가 2위가 된다라고 2번이나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비전이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근세사에서 입증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공산당의 불법 남침, 피바다 잿더미 속에서, 그리고 외놈들의 그 만신창이 속에서 5명여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죠? 알죠? 지금 현재요, 우리 대한민국이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1위가 127개 품목이 나와요. 예를 들면 전 세계 테레비 3대 중에 한 대가 우리나라 겁니다. 내가 평화의 죽은 사령관, PKO 사령관으로서 히말라야 산에 갔을 때도 거기도 대한민국 텔레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텔레비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2대 중에 한 대가 우리나라 텔레비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 5위권 이내가 470까지가 나와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IQ가 제일 높습니다. IQ. 106으로 세계 1위입니다. 홍콩이 1위였다가 이제 중국으로 해서 우리가 1등입니다. 우리가 세계 여자가 가장 이쁜 나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일단 내가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5명여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여기가 이제 백두산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쯤 있어요. 여기 대한민국, 북한 이만큼 땅덩이 있습니다. 요게 조선 순조 1824년에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약 4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여기서 요 전에 광개토대왕 때 광개토대왕 때 550만 정도 그 고조선 시대 그때 550만 정도 나오고 광개토대왕 때 61만, 지금 요게 40만이고 지금 현재 22만에서 남한만 9만 8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지도를 보여드리냐? 됐습니다. 팔 아프죠?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 분명히 우리 땅이라고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외놈들이 우리 역사를 전부 날조해놨어요.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만들어서 친일파 녀석들을, 학자들을 중심으로 완전히 역사를 날조했다는 거. 이것은 무슨 지도냐? 교황청에서 제가 입수한 지도입니다. 교황청에서 조선 땅을 지도를, 선교사를, 신부님들 파송하면서 책임지역을 나눠준 지도입니다. 그럼 교황님께서 이걸 구리편으로 마음대로 그렸겠느냐? 나는 분명히 우리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왜? 친일파를 통해서 외놈들이 전부 역사를 날조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라지고 있다. 이거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이 주체가 되셔야 된다. 오늘 통일의 이 남북 통일의 이 100일장에서 여러분들 다 입상하신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주체를 가지고 이 땅을 찾자 이 말이에요. 찾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 박수 한번 치세요.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 일권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손톱깎이부터 전부 헬멧 뭐 전부 얼마나 짜장면 배달을 잘하는지 못 들어가서 이 헬멧 1등이에요. 손톱도 얼마나 잘 먹어 잘하는지 이거 손톱깎이도 1등이에요. 낚시 1등. 다. 세계 10위권입니다. 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IQ가 세계 1위입니다. 매력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여자가 가장 이쁜 나라.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 박수 한번 칩시다. 세계에서 여자가 가장 이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나가봐 해외. 우리 한국 여성처럼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이목구비가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어디 동남아나 딴 데 가봐요. 찌그러져 있죠? 한쪽으로 한쪽으로. 지금까지 이제 우리 민족이 꿈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세계 모든 역사가 미래학자 연구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입증을 했고, 그리고 미래 또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도 내다보는 수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꿈 있는 민족이다, 할 수 있다, 뭐든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게 생겼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3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꿈을 꿨고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자, 그 예를 내가 몇 가지. 자, 우리 해초 스님부터 말씀드릴게요. 해초 스님이 지금 보면 중앙아시아 이란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 19살 나이 경주서부터. 야, 집신 신고 말도 못하죠. 복장을 상상해보세요. 지게 미국. 자, 그분의 왕후천추국장을 읽어보면 단순한 성지순례에 대한 책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 21세기에 이 1300년 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 잘 살고 그 시대의 문물,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문화,
이거를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분석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 보면 이제 요 여러 가지가 요 치부라는 표해록은 요 책은 뭐냐면요. 이 조선 성종 때에 감사원의 국장급인데 이분이 제주도에 감사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아버지 돌아가신 소식을 알고 오다가 수행원들하고 풍랑 만나서 중국에 표류가 됩니다. 140일 동안 간첩으로 몰려서 고문당하고 하면서 주간에다가 중국이 어떤 나라냐 다 썼어요. 이게 표해록인데요. 이래가지고 이걸 성종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보다 훨씬 앞서 있다. 그 내용은 뭐냐? 바로 그 시대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견문록. 그래서 연구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강항의 간양록이라는 책은 뭐냐면요. 임진왜란 요새 징비록도 나오고 명랑도 보셨지만 정의 제한한 때에 이분이 병조부의 국장급이야. 그런데 자기 두 아내와 딸을 이놈들이 무자백에 난제해서 죽이니까 달려들다가 잡힙니다. 일본으로 끌려가다가 또 물에 빠져 죽으려더니 그물로 건져 이놈 새끼들이 외놈 새끼들이. 그래서 간첩으로 역이용하려고 일본까지 들어가요. 그 잔악무도한 고통 속에서도 일본이라는 게 어떤 나라냐 이걸 2년 8개월 동안 전부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간양록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 1300여 년 전부터 꿈꿨다 노력했다 하는 것을 역사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다. 현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난 이걸 확신을 합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 다음이요. 그러면 비전이 있는 민족이고 조상들이 노력해왔고 1300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비전을 구현하는데 걸림돌이 뭐냐? 많은 학자들 아까 말씀드린 여러 학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에 보면 대한민국이 이런 저력이 있고 비전이 있지만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있다.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뭐냐?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로 통일되거나 나가야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 절대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위협이나 공격이나 어떤 체제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의 공격을 막고 공산당을 없애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돼야만이 국제 정체가 돼야만이 대한민국이 이 비전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지키는 요소는 국방입니다. 나라 지켜야 돼요. 1차적인 것은 안전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내부적인 반란이 우리 스스로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나라를 망치려는 세력이 너무 많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죠. 오히려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녀석들이 많죠. 자, 그래서 우리 현실을 보면요. 이런 걸림돌이 있는데 우리 현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갈등 천국입니다. 무슨 놈의 분규도 그래 많아. 노사분규,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의 지역적인 거, 선생님과 학생, 부모, 자식 등등등 지금 갈등으로 없어지는 돈이 246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350조 보면은 거의 3분의 2가 갈등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없애야 돼, 갈등.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북한이 뭡니까? 북한은 평등과 무상분배를 강조합니다. 여기에 또 현혹이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체험한 거야. 6.25 때 1학년 때. 저놈들이 내세우는 게 뭐야? 남한에 있는 좌익놈들하고 평등 강조합니다. 무상 강조합니다. 무상이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되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 배운 사람을 전부 깡패 같은 놈들이 죽이고 반동 분자로 뒤집어 씌워서 처형하고 이게 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장성태 같은 걸 그냥 싹쓸이 하는 거 아니야? 화염방사로 다 없애버리고. 그걸 나는 6.25 때 봤어요. 6.25 때 뭘 봤는가? 좀 잘 살고 공부한 사람은 전부 다 반동 문제로 몰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동 문제를 따발총이라는 게 이렇게 실탄이 여러 개 나가고 도로록 떨어져요. 그 반동 문자를 죽인 사람의 보호자에게 이 실탄 값이 아깝다 이거예요. 이걸 탄피를 숫자로 세서 돈으로 환산해서 받아가는 놈들이 공산당이더라는 걸 내 눈으로 봤어. 근데 장성태 이건 이미 내가 읽어서 다 봤다니까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혹해요. 왜냐면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입니다, 여러분들. 유물사관. 사람도 똑같은 물건하고 노동력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소아마비나 병신은 다 죽여버리는 북한에서 이 노동력 쓰는 거 가치가 없습니다. 이 북한에 그런 환자 없어요. 없애버리는데 무슨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너무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는 눈으로 보고 왔지만 이 여러분들 지금 배우질 않잖아요. 북한이 무슨 지상낙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북한이 맨날 내세우는 게 평화입니다. 평화. 왜 평화라고 하는데 왜 자꾸 야단이냐. 평화를 강조하면서 보안법 없애라. 이 평화 세우는데 무슨 놈은 간첩 운운하느냐. 보안법 없애라. 그래서 간첩 활동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저놈들이 지금 계속 끈질기게 외치는 게 뭐예요? 자주입니다. 자주. 야, 미국 다 물러가라. 우리 스스로 한다. 말은 좋아요. 자주를 외치면서 대한민국 미군을 철수시키고 제2의 6.25를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족을 외칩니다. 우리 같은 핏줄, 같은 동포,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우리가 나가자. 두 체제로 나가자. 말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음흉한 뜻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을 한 나라로 연립정부로 구성을 해놓고 간판을 내걸면 북한이 우리를 내려칠 때 유엔이나 미국이나 우리 우방국들이 지어주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내란 싸움이 되고 집안 싸움이 되기 때문에 누가 개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 기간 내 일주일 내에 부산까지 집어오려 하는 게 저놈들의 술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거 알아두세요. 다 같이 평화. 북한이 외치는 평화. 보안법 철폐. 간첩활동 보장. 다음 자주. 주한미군 철수. 제2의 6.25. 민족. 연립정부 구성. 유엔 등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이런 술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녹아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내가 평생을 평양만 바라보고 북한의 전력 전술과 북한과 싸우면서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의 동포지만 적입니다. 분명히 적입니다. 지금까지는 변할 때까지는 적이다. 그래서 변할 때까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동포에만 너무 초점 맞추면 안 된다. 변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이 연립정부 구성입니다. 말은 좋아요. 여기 있는 두 지금 자매님이 지금 클래스메이트라고 치고 전혀 딴 남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자매다, 언니고 동생이다라고 했을 때 확인해 보니까 친구들이 저쪽 방에서 싸울 때 쌈 말리러 가기 어려울 겁니다. 아니 뭐 언니하고 동생 간에 소리 지르고 하는데 이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걸 노리고 저놈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된다. 오케이.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은 국회까지도 침투해서 지금 아주 뻐젓이 이석기 같은 놈은 그냥 공식적으로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여기 단계까지 왔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비전, 꿈을 우리가 구현할 것인가 세 가지 정도로 강조를 드리고 맺을까 합니다. 첫째는 어떠한 일이 들어 우리가 확고한 국가관, 안보관, 통일관을 견제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국가관, 안보관, 통일관, 종교관, 신앙관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사회주의다, 무슨 뭐 공산주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장 좋은 제도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래도 여기도 모순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피를 그렇게 흘리고 가장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과 통일을 견제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같은 민족인데 같은 핏줄인데 통일만 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가 6.25 때 당한 겁니다. 설마 같은 동포인데 천만의 말씀 얼마나 갖다 퍼줬어요. 우리가 23조 7천억을 갖다 줬는데 이것이 북한으로 넘어온 31배 곱하기 31배가 돼요. 거기에 인프라도 구축이 안 돼 있고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라서 뭐든지 동원할 수 있으면 땅이고 인력이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준 것입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에서 동독에 현금을 절대 안 줬습니다. 왜? 무기를 만들까 봐. 물자도 다 점검했습니다. 우리는 막 갖다 줬어요. 돈으로 막 갖다 줬어요. 뭘 만들었습니까? 미사일 만들고 핵을 만들고 이 20개의 핵이 있는 걸로 거의 확인이 되고요. 지금 우리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상에 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통일돼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은 남한, 대한민국에 있지 북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어떻습니까?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태극기를 막 찍고 학교에서도 무슨 행사 때 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녀석들이야. 부정하는 세력이야.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행사할 때 애국가를 꼭 사절까지 부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애국가 사절까지. 나는 결혼식 줄에 쓸 때도 애국가를 부르고 합니다. 10월 11일 또 쓰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2000년 이후 예편 후에 반드시 가정도 국가가 있어야 있다. 태극기를 갖다 놓고 국민의례를 하고 결혼식 주례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왜? 나라가 이꼴이니까. 우리 하백만이라도 뭉쳐야 되니까. 여러분이 특히 이 통일관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체성 문제는 다 알지만 정체성을 따지는 조건, 그 다음에 국제적인 규범이 있어요. 그것은 국제적, 정치적, 문화적인데 이건 누가 봐도 다 나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미동맹을 제가 강조합니다.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미국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두 번 우리가 큰 재앙을 맞았잖아요. 첫 번째는 19세기 우리 조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책을 보면요. 조선은 라이언스 랜드, 사자의 땅이다. 사자의 땅이 뭐예요? 집어먹는 놈이 임자다. 19세기. 라이언스 랜드, 타이거스 프로퍼티. 호랑이의 점유물. 해피헌팅, 즐거운 사냥터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파 싸움에 눈이 국제 정세에 눈이 어둡고 당파 싸움하고 뭉쳐져 있지 않고 이런 꼴에서 우리가 19세기의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한일합병이 왔던 거 아닙니까? 그 한일합병이 왜 왔는가? 원래 1882년에 조미 통상 수요지역을 맺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생활하고 문물을 교환하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겁이 나요. 그래서 가스라 테프트 협정에 의해서 일본 놈들이 미국의 세력을 필리핀과 동남아로 돌리고 바로 울사보호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소위 필수야, 필수. 우리 살아가는데 원교 근교의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국제정치에, 제가 국제정치학 박사입니다만은 국제정치가 왜 국제 공부를 하면 전쟁을 막으려고 싸움에 이기려고 하는 게 국제정치거든요. 그런데 국제정치의 이론이 역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5가지의 그 전쟁 방지, 균형 유지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동맹입니다. 동맹이 제일 좋습니다. 컴pen세이션은 무슨 금덩어리나 석유로 많이 퍼준다든지 버퍼 스테이트라든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동맹이 돈 안 들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국제정치 이론이라든지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소위 한일합병을 또 맛봤고 외놈들한테 3년 동안. 그리고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6.25도 1950년 6.25 일어나기 전에 49년 6월 29일 날 1년 전에 북한이 우리 다 소련을 물러보낸다 해놓고 탱크 240대도 그대로 뒀어요. 전쟁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지고대로 믿고 평화다, 자주다, 민족이다 외치면서 김일성의 새끼가 거짓말은 다 미군 7만 7천명이 다 버리고 여기 고문단들이 권총만 차고 470명이 남아있었고 세력교육이 깨지니까 바로 그 1년 후에 6월 29일 쳐들어온 겁니다. 이게 국제정치의 흐름이에요. 우리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철저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런 실증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국제정치 이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피를 흘려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미국이 있으면서 억제 전략으로 우리 경제 발전을 한 겁니다. 그것이 621조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긍정 배려의 생활화.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가 있죠? 아시죠? 아마 지금 60, 70대 아실 거예요. 오드리 헵번이라고 아주 예쁩니다. 그 오드리 헵번이요. 제가 세대 4대 성인부터 그 세상을 뛰면서 유언을 많이 남겼어요. 그 유언을 전부 검토해봤더니 정말 멋있는 게 오드리 헵번의 유언입니다. 65세 아프리카에 가서 좋은 일 하다가 돈을 많이 벌고 암에 걸려서 세상 뛰기 전에 2년 전에 자기 아들에게 멀쩡한 정신에서 유언장 2장으로 남깁니다. 거기에 핵심은 이겁니다. 아들아,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예쁜 눈을 갖고 싶으면 상대방의 좋은 점만을 보아라 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드리 헵번은 어려서부터 예뻤던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갈등이 많아요. 전부 다 부정해요. 일단 부정해놓고 봐요. 정말 이제 우리가 아주 우리 나부터도 정말 이제 좀 아름다운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해야 긍정적인 눈으로 보게 되고 목소리가 나오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운명이 바뀌어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심 아닙니까? 지금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긍정심리학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 긍정적인 게 무엇인지 잘 알 거예요. 이제는 좀 우리가 민족 운비를 위해서 우리가 단합하고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생활해야 됩니다. 야, 시집가서 얼마 안 됐는데 너 신랑 어때? 야, 정말 못돼 어렵어. 밥만 처먹으면 가만히 있고 말이야. 이런 얘기보다는 그렇더라도 야, 우리 신랑 말이야 멋있어. 정말 과묵해. 나한테 얘기할 기회를 많이 줘. 내가 다 떠들면 듣기만 하고 멋있어. 야, 너희 과장 어때? 아이고 그 새끼 빨리 죽었어. 이러지 말고 우리 과장 훌륭해. 내가 우리 과장 부장 때문에 내가 단련돼.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가자.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하고 끝낼까요? 어느 마을에서 빌어먹을 놈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애칭으로 이 빌어먹을 놈은 서울대학에 나가. 실제로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커서. 근데 빌어먹는 거예요. 서울법대를 가서. 다 고시 합격했는데 이 사람은 안 돼. 공문자로도. 어머니가 맨날 빌어먹으라 했으니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 상담사를 찾아가니 이거는 어머니께서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늘부터 벌어먹으라고 전화를 하라 해서 어머니 이제는 다 커서 이제 벌어먹으라 하세요. 그래가지고 벌어먹으라 했더니 빌딩을 사놓고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잘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씨앗이 된다. 말부터 우리가 좀 좋은 말을 쓰고요. 이렇게 좀 바꿔서 살아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똘똘 뭉치고 긍정적인 사회로 변화하면 우리가 민족 운비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후손에 넘겨주고 그리고 철통 같은 한미동맹 체제를 전략적으로 유지하면서 긍정과 배려의 문화를 쌓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세계를 웅변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